안녕하세요. 스파칼라지 아카데미입니다. 피디님께서 자꾸 또 찍자고 하네요. 미천이 이제 다 바닥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찍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자꾸 반복이 돼요. 저도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뭐 최근에 이제 고1, 2학년 예비반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담으로 와서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참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오라고 하는데 좀 속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속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니네 반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 학생이? 뭐 20명에서 30명 안쪽으로. 그러면 몇 명이 자니 혹시 수업 시간에? 학교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는데 1학년은 절반이 잡니다. 고2 학생들은 30명 클래스면 25명 정도가 잡니다. 이거는 물론 저도 뭐 고등학교 교실을 안 가봤으니까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담원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공부는 하니? 공부한다고들 합니다.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시험을 앞두고 잠깐 공부를 하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준비나 학생부 관리를 하는 친구들은 제가 상담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고, 인문자연계 같은 경우 수능 몇 등급이 합격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술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나 학생부가 약간 반영이 되는 형태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이제 30%에서 40% 정도 되니까. 근데 뭐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적게 모집을 하고 정시 모집을 많이 해요.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하려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서울에 접근을 하려면 디자인 계열로 봤을 때 최소 4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뭐 4등급도 조금 부족한 점수고 대부분 3등급. 그래서 예전에 제가 333 얘기를 했어요. 실기 경력 3년에 학생부 3등급에 수능 3등급이 인서울 4년제에 갈 수 있는 조건이다. 미술대학도 이럴진데 일반 인문자연계의 경우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학생부 3등급에 수능 3등급을 유지하겠다, 또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겠다 싶으면 고1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1 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그 과정이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미술대학을 가겠다고 오는 친구들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수능을 포기합니다. 학생부도 포기하고 그리고 실기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속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안타깝기도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잔다는 현실,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제 한참 성장기에 있는 고1, 2 학생들의 경우에 가끔 한 번씩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온다고들 해요. 이렇게 해서 되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도 잃게 되고, 잃었던 자신감이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죠. 근데 그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다 보면 외부의 이제 어떤 질타나 외부의 질책에 쉽게 상해요. 그렇죠. 지나서 그거를 잘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걸 더디게 극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개원예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많이 오죠. 입시반의 경우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초반에는 그 친구들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막 복도다 주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게, 우리 고1, 2 학생들을 데리고 그걸 준비하면 어차피 애들 공부 안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딱히 지가 뭐 좋아서 뭐 음악, 뭐 연주, 악기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에 이렇게 몰입해 있거나 아니면 운동에 몰입해 있거나 뭐 열심히 알바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 친구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무기력해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발 좀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예비반을 개설을 했고, 매주 토요일 날 1시부터 9시까지 2타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은 일단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런 얘기를, 학원에 딸랑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언제 그림은 배우고 언제 뭘 하냐고. 그동안 경험으로 비춰볼 때 아이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어떤 꼭지만 잘 찾아주면 아이들은 무섭게 성장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상담할 때 아이들 그 상담카드 작성할 때 본인의 장점을 쓰라고 해요. 그러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에선 몰입한다라고 써놔요. 어찌 보면 참 넌센스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조차도 몰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누구나 몰입을 해요. 누구나 즐겁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찾아본다고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관심 있는 것들은 있으니까 그 관심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진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건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냥 관심에 머무른 거지. 지지난주에 학생들이랑 꿈이란 무엇인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 수업을 했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첫 번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이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이걸 꿈이라고 해석을 해요. 또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일을 꿈이라고 또 해석을 해놨어요. 재밌죠? 같은 단어인데 전혀 상반되는 어떤 그런 해석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꿈은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을 하면 꿈이 되지만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망상이 된다. 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강력한 실천력을 뒷받침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강력한 실천력이 뒷받침이 되고, 근데 아이들이 아직 자기 주도적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혼자 참 못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가이드를 해주고 조금만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즐겁게들 해요. 그리고 놀랍게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동안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냥 놀게 방치해두지 마시고, 뭐 개원예대를 준비하기 위해 사고 논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뭔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진짜 공부 아닐까요? 학교에서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파칼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자기 꿈을 찾고 자기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